쌀국수. 타자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거란 생각은 환상이다. 타자를 자신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도 환상이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줄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환상이다. 내 모습 싫으니 깎고 잘라서 내 틀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도, 있는 모습 그대로 뻗대는 것도 둘 다 폭력이다. 그러나 상대가 환상에 빠져 내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는 태도를 휘두를 때 그 칼을 내 배에 푹 찔러넣고 안아버리는 것이 사랑이겠다. 혹은 그의 가족이나 친구가 쏜 화살을 맞은 그의 상처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내는 것. 내 입안의 상처가 먼저 생각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겠다. 내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은 헤라클레스다. 그는 인간의 아들이었으므로 인간이었다. 애니메이션 헤라클레스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죽음의 강에 빠지자 목숨을 걸고 그 강에 뛰어들어 그녀를 구해낸다. 그의 명줄을 자르려던 그라이아 세 자매는 갑자기 헤라클레스의 명줄이 황금색으로 변하자 기겁을 한다. 환한 빛을 뿜는 황금 명줄은 잘리지 않는다. 그 순간 헤라클레스는 신이 된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목숨을 버리고 그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소나기 힘이 약해 캔 뚜껑도 못 따고 피티병 뚜껑도 못 연다. 캔 뚜껑을 딸 때에는 동전을 이용하고 피티병을 딸 때에는 가위 손잡이에 달린 톱날이나 롱노즐을 이용한다. 화장품 병도 못 열고 식초병도 도구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못 연다. 어쩌다 안간힘을 써 뚜껑을 연 날 밤에는 손목이 시큰거린다. 그런 내가 힘이 센 헤라클레스에게 매혹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다. 그러나 헤라클레스가 섹시한 이유는 힘 때문이 아니라 뛰어듦 때문이다. 죽음의 강물로 뛰어들어 메리오네스를 구해내는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영원으로 날아가 버린 거다. 그런 게 사랑이겠다. 라면 먹고 갈래?와는 차원이 다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 저 아이는 사고뭉치의 구제불능이야 라는 소리를 듣던 아이를 선량한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일. 자폐아를 웃으며 제 밥벌이 하는 어른으로 키워내는 일. 그런 일은 현실을 영원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열정이 사그라진 후에도 사랑 안에 끝끝내 남아 관계를 탄탄하게 가꿔가는 일, 함께 나무와 새가 되는 일, 그런 일은 현실을 영원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면에서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바보 민폐 멍청이가 아니었는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너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도망쳤으니까. 죽음의 강으로 뛰어들지 않고 상처받기 싫어 이런저런 논리를 들이밀었으니까. 물론 서로 욕망하고 좋아했다. 서로 그리워하고 동경했다. 그러나 사랑이라 하기엔 듣는 사랑이 억울하다. 자존심 정도는 버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랑이니까. 그와 나는 자존심을 그 누구 앞에서도 벗어던질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건 무척 힘든 일일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바보들일 수도 있겠다. 다른 글에서도 몇 번이나 말한 바 있지만 나는 쌀국수와 월남쌈 빅팬이다. 좋아서 폴짝폴짝 뛴다. 쌀국수를 태어나서 처음 먹던 날 맞은편에 앉은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너 고수 먹니? 고수가 뭐야? 이 풀이야. 난 다른 건 다 먹어도 고수는 못 먹어. 심지어는 방아잎도 먹는데 고수는 진짜 못 먹겠더라. 한번 살짝 맛보고 국수에 넣어. 그 애는 고수는 멀찍이 밀어두고 숙주나물을 한 젓가락 왕창 국수에 집어넣었다. 고수의 잎사귀 하나를 살며시 뜯어 입에 넣어봤다. 아, 그 피가 맑아지는 향이란. 나는 당장에 고수와 사랑에 빠져버렸고 접시 위 고수를 전부 내 국수 그릇에 넣었다.
친구는 고수 처음 먹는 애가 고수 좋아하는 건 또 처음 보겠다며 눈이 동그래졌다. 고수는 국수에 넣지 않더라도 간식으로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오가며 씹어 먹어도 좋을 맛이다. 쌀국수를 처음 먹어본 그날 그 풍미에 반해서 코스트코에서 파는 쌀국수를 사다가 아이들에게 몇 번 끓여줬는데 장난만 좋아할 뿐 다른 아이들은 좋아하질 않았다. 나는 쌀국수도 라면처럼 국물이 끓는 냄비에 넣고 같이 끓인 후 먹는 것으로 쭉 알고 살았다. 그러나 그 당연하다 여겼던 조리법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 나를 쌀로 뽑은 면에 대해 도놓게 한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아름다운 고든 램지 되시겠다. 나는 제이미 올리버는 좋아해도 고든 램지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입에 욕설을 달고 살고 성질이 더럽고 무례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수년 전 그 인기 많던 프로그램 헬키친도 한 편 보다 말고 꺼버렸기에 그에 대해 잊고 있었다. 최근 영국식 영어 악센트의 강한 매력을 느껴서 영국 영어로 된 비디오는 일부러 이것저것 찾아서 시청하다 헬키친까지 가버렸다. 이 양반이 너무 성질을 부리니까 대결 참가자가 받는 스트레스를 나까지 받기도 했지만 내가 응원하는 요리사가 최종회에서 승리하는지 궁금해서 시즌1만 다 보자며 끝까지 참고 봤다. 그런데 시즌1의 최종회에서 승리자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를 보며 나는 고든 램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요리사들보다 그에게 눈길이 더 갔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을 좋아했고 사람을 좋아해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요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라는 생각. 헬키치는 감정노동을 요구하는지라 다음 시즌 말고 고든 램지가 직접 요리하는 프로그램은 없나 찾아보니 그가 제이미 올리버처럼 단편으로 요리 과정만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요리 비디오에서 나는 쌀국수의 새로운 요리법을 접했고 간편하고 새로운 방법을 거기서 배웠다. 이후 쌀국수 요리를 더욱 자주 해먹는다. 일단 쌀국수를 볼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12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두고 그 사이에 다른 재료를 손질한다. 닭가슴살을 한 입 크기로 그러나 최대한 얇게 자른다. 마늘도 최대한 얇게 저민다. 브로콜리는 닭 크기와 비슷하게 자른다. 팬을 달구고 올리브 오일을 붓는다. 닭을 넣고 볶는다. 소금, 후추 간을 하고 마늘을 넣는다. 닭이 거의 익어갈 때쯤 브로콜리를 넣고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고 색을 낸다. 볶은 고기를 볼에 덜어놓고 팬을 닦아낸 후에 스크램블드 에그를 한다. 거기에 익은 면을 넣고 아까 덜어낸 고기를 넣고 같이 볶아서 접시에 낸다. 면과 고기와 야채의 비율은 1대 1대 1이다. 정말 먹어보면 안다. 이건 완벽한 맛이다. 게다가 먹고 나면 속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된다. 영양학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소화도 잘 되는 음식들이야말로 훌륭한 음식 아니겠는가. 쌀국수 하나를 요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여러 재료로 육수를 고아내거나 인스턴트 스프를 넣지 않고도 완벽한 쌀국수 요리가 완성될 수 있다. 국물을 내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면 요리의 장점이지만 제일 고마운 점은 면을 냄비에 넣고 끓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전기포트에서 보르륵 끓인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해도 뻣뻣하고 날카롭던 국수는 말랑말랑해진다. 이 점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다른 냄비를 번거롭게 하나 더 꺼낼 필요도 없다. 버너가 하나 더 필요치 않다. 단지 국수가 잠길 만한 그릇 하나면 되는 것이다. 냄비나 버너와 같은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충분한 온도와 양이라는 내용이면 족하다는 조건. 그것이 적용되는 요리라니 얼마나 사랑스러운 요리인지. 어떤 딱딱하고 날카롭던 물체가 충분한 온도와 양에 의해 섬세하고 부드러운 물체로 양질 전환을 한다는 것은 과학이자 철학이다. 충분한 온도의 넉넉한 물이 사람 사이에도 필요하다는 것. 버석버석한 계산과 자존심이 아니라
부드러운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음식으로 다시금 배운다. 누구 말 맞다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니 잘 관계 맺고 잘 성장해야 잘 사랑할 것 아니겠는가? 잘 살 것 아니겠는가? 쌀국수 하나를 놓고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단 한 방울만 물을 똑 하고 떨어뜨려 놓고 난 내게 충분히 뜨거웠었어 라고 말한 것을 두고두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뜻이다.